13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웃음 포인트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중요한 박과 장이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박성태 실장님. 아이 뭘 큰 뉴스예요. 저희한테 큰 뉴스예요. 내가 하는 건 뉴스 아니고 박장대소. 김앤정 앵커가 내려오는 게 좀 큰 뉴스죠. 17년 동안 했잖아요. 아니 박장대소가 지금 이 조합이 유지가 12월까지밖에 안 된다는 게 큰 뉴스 아닙니까? 여기만 나와 그럼. 여기만 네, 나오세요. 시사인하고 공덕포차는 나가고 싶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안 된대요? 진행자 입장에서 또 예. 평론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의견이.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가만히만 앉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웃고만 있어요 이렇게. 괜찮은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시죠. 그 내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웃다가 고기 끄덕였다가 이러다가 그렇게만 하면 되겠네. 아 그러네 말 않고. 예. 오케이. 평론 안 괜찮은데?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럼 그쪽 국장님한테 얘기를 할게. 저 일단 가서 이렇게 있다가 눈을 크게 떴다가 그렇지. 힘들어가게 떴다가. 네, 시그널을 보내시는 걸로. 지금 네, 아무튼 우리 박성태 실장님한테 큰 소식이 있어가지고 전해드리면요. 이제 1월 5일부터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이제 진행하는 새로운 진행자가 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는 아쉽지만 또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아이 것 뭐 같기도 그냥 하고요. 저는 원래 제 꿈이 안빈 낙도 예, 비는 지켰어요. 비는 지키고 낙도 좀 해요. 예. 안이 좀 관건이에요. 안이. 아니 아침에 이제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안이 괜찮으시겠어요? 힘들어요. 예. 근데 왜 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김현정 뉴스쇼가 나름 그래도 시사 프로그램에 예, 어떤 중심을 좀 잡아온 프로여서 김현정 앵커가 빠지면 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도 이 버팀목 하나 정도는 하려고 간 거죠. 여기서는 병풍 저는- 박성태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병풍을 병풍 괜찮죠? 거기는 거들먹을 하시고 여기는 병풍을 아니 저 하시라. 거기서 병풍이 제 원래 꿈이에요. 뒤에서. 네, 아무튼 그런 소식들로 시작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가 열심히 우리 박장대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선배 마이크 조금만 박 앵커님 쪽으로 부탁드려요. 예, 제가 너무 옆을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오디오가 안 가고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아쉬운 마음에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부끄러워하시니까 더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뭐 진행은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병풍 저는 사실 패널을 하려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안 싸우는 정치평론의 장을 열어보자.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싸울 것 같은 장성철 소장님하고 그러게요. 같이 해서. 그러면 여기 와서 화요일만 사회를 봐요. 김은재 앵커가 김재 앵커님 여기 바꿀까요? 앉고. 예. 그건 괜찮아요. 그럼 앵커를 사회는 보고. 되잖아. 그건 사회는 되니까. 그럼 화요일 날만 사회만 봐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CBS 가서 이야기해 보시는 걸로. 네, 국장님한테 하면 여기 이렇게 네, 때려쳐 씨. 국장이 막 말이 많아. 꺼져 때려쳐. 방송계를 가장 흔든 지난주 큰 뉴스여가지고 오늘 당사자 오셨으니까 이걸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또 1월부터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새로운 짝꿍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풍 역할 만약에 계속 하실 수 있으면 뭐 그게 제일 최고겠지만요. 자, 그러면 두 분이 꼽아오신 말말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좋았어. 이거 아주 연습해요. 연습해요.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저는 또 장동혁을 뽑아왔습니다. 아주 핫한 인물입니다. 또 네. 또가 중요한 것 같네요. 필리버스터 한국 예. 신기록을 어제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 11시 50분에 한국 신기록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금메달. 축하할 게 오늘 많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장동혁 대표. 끝이에요? 그치? 너무 병풍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럼 병풍을 우리가 이말을 어떻게 뽑은 할지.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냥 한국 신기록 달성했다고 예, 한 축하한다. 건데. 예. 축하한다. 그런데 왜 또죠? 또냐고요? 지난주에도 장동혁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지난주에 장동혁이긴 했죠. 네. 예. 그런 화제의 의미에서 인물이다. 아무도 장 소장님이 지난주에 뭐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 다 적어놓은- 지난주에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 장동혁 적어놓은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또 장동혁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일단 24시간을 네. 해서 필리버스터 한 거는 기록이죠. 기록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체력은 좋다. 예. 의지도 좀 있다. 제가 그거다. 예전에 혹시 학력고사 이런 거 잘 모르세요? 내란 전담 그건 안 쳐봤습니다. 재판부 예. 학력고사 때 체력장이 있어요. 체력장. 예. 20점 이것은 만점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네. 340점 만점에 어떻게 20점 체력장. 체력장은 통과해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지 근데 중요한 건 국영수. 이 자리에서 국사 국민윤리를 못 해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국사국민윤리는 낙제점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 소장님 필리버스터 되게 잘하시네요. 헌법재판소에서 예. 내란 관련해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여기 뭐 떠들러 봐야지 잠깐. 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거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네. 조금 이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화장실 잠깐 다녀오라고. 제가 계속 보질 않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냥 댓글만 좀 확인했는데. 예전에 이제 요실금 팬티, 어른용 팬티를 차고 들어가서. 맞아. 그런 에피소드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그런 거 그럼요. 준비해주고 네. 했었던.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좀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는. 잠깐 정해했다 이렇게 다녀오는. 예.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예. 아까 여의도 인권. 점심시간에 장동혁 대표 봤어요. 짜장면 땡땡 먹었다고. 설렁탕에 오셨더라고요. 아, 짜장면이 아니고 네, 설렁탕 집에 오셨던데. 체력 대단하네요. 정말. 땡땡 빌딩에 있는 여의도 바로 짜장면은 앞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페북에 보니까 누가 장동현 대표랑 짜장면 먹었다고 이렇게 올렸던데. 그러면 또 다르게 식사를 하고 가셨나요? 거기 오신 것까지만 두끼 봤고요. 먹었구나. 먹는 걸 보진 못했어요. 짜장면 먹었대요. 설렁탕 집에서 음. 짜장면 시킨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네. 예. 그러니까 대단해요. 일단은 인정해줄 만하죠. 저는 흔들리는 당내의 지도력과 리더십을 본인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했었잖아요. 그때 막 그 예.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됐었나? 그거 하고도 가결됐었나? 가결되고 가결은 나서 했었나? 됐죠. 가결되고 나서 그래서 기각됐죠. 결국은 영장 영장 실질심사를 실질심 다. 받았죠. 네. 그때 이제 계속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니까 많은 민주당의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도 와가지고 막 위로하고 그래가지고 그만하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좀 누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중심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다. 그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란 세력과 손을 끊는 겁니다. 반헌법적인 세력과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냥 아까 필리버스터 할 때도 이거 내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좀 부정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기록은 달성을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더티 플레이를 한 거다. 더티 결코 플레이.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몇몇 당직자들은 내가 장동혁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내가 장동혁이다. 그 강명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하지 말고. 국민의힘 TV 댓글에도 계속 우리가 장동혁이다가 엄청 달리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흔들리는 입지를, 리더십을 이렇게 좀 희석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나쁜 정치인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체력장만 통과한 거예요. 예. 국사국민윤리를 특히 윤리 잘해야 되는데 요건 낙제인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네. 체력이 좋다는 것만 검증됐다. 그런데 이제 친한계 내부에서도 뭐 고생은 했는데 지금 그 시간에 딴 걸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윤과의 철현, 예.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 메시지 나온 거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24시간의 기록을 세운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긴 힘든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수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정쩡한 게 가장 안 좋다. 어정쩡하면.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정쩡한 스탠스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더 확 오른쪽으로 가는 건 어때요? 극으로 가야 일단 확 이제 쫓아내든 어떻게든 이게 될 텐데, 전소가 되는 게 차라리 그렇죠. 새로 시작하기 낫다.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변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변한 척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 메시지들 보면 변하지 않았죠. 이번에도 앞서 얘기하셨지만 24시간 하면서 한 얘기가 계엄이 내란죄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계엄을 내란으로 하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어디 내란죄라는 얘기가 있냐. 원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문제로 따지는 그렇죠. 거예요. 헌법상 죄를 잘못했어도 그걸 헌법상의 문제로 봐서 이거 잘못했네라고 하는 거예요. 형법상 죄로 내란죄 있으니까 그러면 재판부 한 다음에 하자. 예. 그렇고 안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놓고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란죄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법률은 당연히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거고, 예. 우리가 그냥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판사하셔야지. 계속 왜 나와서 이거 변호사를 하시든. 네. 야당 대표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내란이죠. 오늘 심지어 그런 어제인가요? 여러 가지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정치학의 고전인 책들이 많던데
최근에 많은 정치인들이 인용하는 책도 있었어요. 요 책이죠. 예. 이거 매직 같은 거 없나요? 좀 네, 주십시오. 예. 매직이 있구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아니 어떻게 이런 때문이야. 책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지 저는 놀라요. 너 아, 때문이야. 뻔뻔함이라. 간만에 노래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너 때문이야. 예. 계속 진짜 예. 스티븐 레비츠. 그건 너. 예, 레비츠키가 쓴 아주 유명한 바로 책이죠. 너. 이건 미국의 트럼프를 너 보면서 때문이야. 계속 필리버스터 옆에서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거잖아요. 너 때문이야. 예. 장동혁 대표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의 내용은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 특히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을 조심해라. 예. 라는 게 책의 핵심 주제예요. 음. 그리고 정당이 윤석열 같은 사람을 필터링을 했어야 된다. 정당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가 예. 핵심 주제예요. 문재인 근데 그 대통령도 정당 대표가- 필터링 못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필터링을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총장시켜주고 결국에는 대통령 만드는데 기초공사를 다 놔준 거 아니겠습니까? 책에서 나온 거는 사실은 선동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 검찰총장은 선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 그거는 거기에 대한 필터링은 상관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정치인 그것도 리더급은 필터링을 정당히 잘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못했죠.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치인으로 따지면 넘버 2잖아요. 여당 대표, 그러니까 1당 대표, 그다음에 2당 대표, 넘버 예. 2인 셈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계속 윤과의 절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이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을 꼽는 건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인 거예요. 책을 안 읽어보고 이런 걸 한 건가요? 그러면? 그건 제가 모르죠. 내용은 안 근데 본 제가 것 봤을 때는 같아요. 안 읽어봤을 거예요. 제목만 일단 제목이 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거기 보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냐면 어떤 선동가들이 나와가지고 헌법을 무시한다, 헌법을 예. 인정 안 한다, 그 선전한다, 선동한다 그런 것들이 내용이 있거든. 딱 본인이 그러니까 다 자기 때문이라니까. 아예 표로 책에 돼 있어요. 76페이지. 오. 정확치는 않아요. 그냥 지금 나온 대로 얘기했어요. 이러면 오 외워? 무슨 아니에요. 예. 그 정도쯤에 있어요. 아직은 패널이시니까. 네, 펜은 쭉 있는데 근데 거기에 표로 그 위험한 민주주의 위기의 징표들이 있어요. 그걸 쭉 나오는데 본인이 딱 보면 나네? 나네? 셀프 체크리스트인가요? 난데? 예. 정말 난데?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그런 표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맞아. 네. 네. 오늘 형철이 형 옆에서 필리버스터 계속 하고 계신다고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아마 같은 장 씨잖아요. 못 잃어서. 제가 좀 도와줘야죠. 인동장 시죠 똑같이. 네. 지난주에 충격적으로 확인한 사실인데 네. 신용산 객자는 계속 하신다라는 소문이. 저기는 사실 제가 반시피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빠지면 좀 위험해요. 그리고 저기는 앵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건 그럼 계속 저희 해요. 것도 앵커 하시죠. 저거는 사실 제가 평론반 진행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 진행은 좀 빼고 이제 평론 좀 빼고 진행 위주로. 알겠습니다. 저기는. 네, 댓글창과 소통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자,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서 이제 그립을 좀 지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해석인 건데. 조급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전 장관과 손잡는 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적인 파괴력이나 영향력이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김문수 전 대표를 후보를 공격하는 또 보수우파 쪽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미운 거야. 한동훈의 흔적만 묻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예.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문수 전 후보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국적인 지지율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지역적인 확고한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은 우리의 보배다. 그것은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을 공격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군이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저것이 뭐 국민의힘의 세력 균형을 깨트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 김문수 한동훈 연합이 생겨가지고 뭔가 당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과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1등을 공격하기 위해서 2, 3등이 손잡고 뭐 그런 예.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정에 합류해서 사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게 이정주 기자의 취재이던데요. 정작 김문수 전 장관은 좀 이런 상황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쨌든 네. 한동훈 칭찬해 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음. 그러니까 만약 갔는데
근데 보기 싫은 한동훈 있네? 암만 안 하고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그럼 더 큰 뉴스가 됐겠지. 그러니까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손 들어주고 칭찬해 준 거. 예.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한 명씩 우군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욕은 하지 않도록 예. 중립화 지역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인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 오. 기본적으로 찐윤들 몇몇을 좀 접촉을 하고 오.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한대요. 근데 그 찐윤들이 조금 좀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날짜를 좀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1월 달에 봅시다. 예. 1월 중순에 봅시다. 뭐 이런 아,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도 장동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좀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발전인 거예요. 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찐윤들이 공격만 안 하고 딱 중립지대에서 장동혁 체제가 막 흔들릴 때 한동훈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에 공천 줘라고 막 할 때 반대만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이거는 엄청난 우원이 생긴 거죠. 아. 그것이 하나의 변화된 정치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접촉하는 찐윤이 이철규 의원인가요? 아니요. 지금 찐윤이 거기 누가 있나? 이철근이랑은 사이가 엄청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박성민. 예를 들면은 예. 이제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약간의 좀 너 행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메시지 그렇게 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냥 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장동혁 화이팅. 우리가 윤한홍. 장동혁이다. 예. 막 이렇게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겠죠. 그냥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일부 이제 친윤, 범친윤 정도에서는 총선 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 아, 벌써 28년을 예. 왜냐면 그때는 자기의 자리가 예, 달렸잖아요. 예, 예. 지금은 지방선거니까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달렸지만 27년, 그러니까 28년 총선 앞둔 27년쯤에는 본인 자리가 위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정도 빼고는 부울경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장동혁 체제로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그때는 이준석이든 오세훈이든 아니면은 한동훈이든 예. 약간 중도 확장성 있는 사람이 키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 그때 가면 내가 도와줄게. 예. 지금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일단 지켜보자. 예. 요게 이제 국민의힘의 범친윤의 어떤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럼 우선 지금 모두가 정중동 모드라고 하는 지켜보자. 건데 장동혁 대표도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면 교체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좀 나오다가 쏙 들어갔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방송에서 돌처당으로 할 거냐. 돌처당이요? 돌로 쳐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들이대는 손은 돌로 쳐주겠다. 네. 돌처당으로 해라. 엄청나게 이제 조롱당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 국민의힘을 왜 바꿔요? 장동혁을 바꿔야지. 아, 명언이네. 그렇게도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명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윤석열과 함께하려는 몇몇 사람들, 그 스피커들, 그 음. 사람들이 문제죠. 예를 들면 지금 장동혁이 사라지고 장해찬 사라지고 이호선 사라지고 김민수 사라지고 김재원 사라지고 이러면은 정말 중도가 쟤네들 좀 음식을 좀 깨끗하게 맛있게 잘하려고 하나 보네. 새로운 주방장이 오네. 이렇게 관심을 갖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딱 그러면 맨날 미원만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름이 바뀌는 거죠. 된다. 인적 청산이 중요하다. 그럼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12월 3일 장동혁 대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메시지를 냈잖아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대한 야당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라고 얘기를 당시 했는데 야당.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 좀 반짝하더니 다시 조용하잖아요. 제가 이분들이 귀찮아서 그냥 지켜볼 거다. 그러면 말짱 꽝이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짱 꽁 정도에 가 있어요. 거의 다 꽝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그래서 몇몇 의원들에서 얘기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논평을 내고 예. 페이스북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론관 그러게요. 단상에 예, 뭐 서서 연판장이라 돌려야 되는 거 연판장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은 아니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아이고, 징계 2년이나 받는 건 사실 그렇죠. 민주주의가 돌로 맞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좀 이런 것 같고. 아, 그래요? 왜냐면 또 산타 할아버지 오시잖아요. 곧이 이틀 후긴 합니다. 네, 선물 받아야지. 어떤 선물이요? 아니 네? 뭐 지금 뭐 연판장 돌리면서 울어요? 그렇지. 그러면 안 주지. 시기가 우리가 왔을 이게 때 선물을 안 싸워야 내년이야,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는 아이에겐 산타가 선물을 안 준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저는 우는 중년입니다. 빌미가 가질 수 필요해. 있잖아요. 빌미.
예를 들면 이 정도도 빌미가 아니에요? 장동익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제 외쳐줘야지. 지금 이제 매일 그러고 있는데 그 뭐. 빌미를 그럼 안 주면 아니, 지금 예. 아직은 또 윤석열의 아니, 지칭은 안 했잖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어. 이미 말짱꽁이에요. 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간 다음에 하잖아요. 예. 그럼 그때 핑계가 또 나옵니다. 잠깐만 내가 친한계로 혹시 프레임 짜이는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부터 해놔야 그러게요. 예. 그때 힘을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가 음. 있는데 그때 뭘 하려고 하면 왜 개파 갈등이다. 제가 음. 보니까 친한계 의원들 대부분이 개파 프레임이라는 거를 되게 약간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해요. 아. 저는 그런 거 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거기를 되게 친한계로 묶이면 곤란하다. 그렇죠. 마치 예. 이게 개파 갈등처럼 어차피 개파 갈등이에요. 근데 그거처럼 비춰지는 걸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예. 본인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때 대해서 하면 이거는 개파 갈등으로 그냥 묶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윤과의 절연을 가지고 계속 나와야지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가 나올 뻔했어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진행자시니까. 네. 예. 시점이 있어요. 아직 조금 이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아. 제가 이제 우려스럽게 본 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본인 북코선트 했잖아요. 예. 몇 가지 논란 포인트가 있어요. 장 소장님을 놀라게 만들었나요? 자발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팬덤이 강하시잖아요. 열기가 대단해요. 그냥 예. 동원된 분들이 아니에요. 예. 전 정말 자발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다. 경찰 추산 뭐 한 2만 명 왔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좀 뻥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2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 내가 거기 알거든. 킨텍스. 경찰 추산 2만 명이었어요? 네. 경찰 뻥치네. 그 얘기를 윤희석이 했어. 경찰이 얘기한 건 아니고. 예. 경찰 추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윤희석 추산 아니에요? 윤희석 추산 한 2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지금 경찰이 그럼 윤희석 대변인이 제가 경찰한테 들었는데요. 경찰 추산 2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원으로. 2만 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튼 많이 왔다. 어쨌든 예. 몇천 명이 온 거는 대단한 거다. 그 정도 갑자기 2만에서 몇 천으로 깎였어요. 몇 천이 맞지. 제가 보니까 한 4천 정도. 5배가 네. 경찰 2, 3천. 그건 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그쵸. 거예요. 예, 예. 지금 또 돈을 내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10,000원씩. 예. 그러니까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저 정도로 자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점 대단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더 놀란 것은 친한 의원들이 몇 명이 안 왔더라고. 그거는 안 좋은 시그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들은 한 20명 가까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명. 가까이 된다고 예, 얘기했는데 현역 의원은 한 4-5분 정도 온 것 같고 예. 발언을 적극적으로 한 거는 배현진, 박정훈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별로 안 모였구나. 당협위원장들도 별로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보병은 많은데 이제 소대장, 장수범, 예, 장군이. 중대장 예. 요 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서 전력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중대한 의미거든. 그러게. 다 했을 거거든. 이게. 와, 전투를 앞두고 딱 진짜 기병식 하는 모양새인데. 네. 그리고 친한 쪽 의원들이라면 저건 만사를 제쳐두고 와야 될 예. 행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똘똘 뭉쳐서 한번 한동훈의 세력과 힘을 한번 보여주자. 딱 그랬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좀 부족해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한동훈 대표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지지자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좀 매주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2-3천 명, 3천 명, 4천 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황교안 전 대표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할 때 그거는 정광훈이 함께 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정광훈이 함께 했잖아요. 이거는 정광훈이랑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꽤 많기 때문에 앞에 내가 있는 장소를 꽉 메웠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정치인들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숫자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유권자는 4,400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통 3-4천만 명이면 어느 정도 눈은 다 꽉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거기서 뽕을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원들이 안 왔다. 이건 문제가 있죠. 아마 이제 친한계 단합대회처럼 보이는 걸 경계했을 가능성도 경계할 있는데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도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오히려 새과시 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끝나고 갈비탕 사주겠다 그러면서 친한 의원 한 명씩 더 데리고 오기 이런 걸 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플러스 원. 1+1. 그래서 평소 친한 의원 한 명 더 데리고 와라. 네? 박정훈 의원이 친한 의원 더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가야지. 그래서 친한 의원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치면 안 되죠. 다른 의원들이 다 좀 예. 오게끔 확장성을 잡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데서 좀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튼 한동안 이 한동훈 vs 장동혁의 대결 구도는 당내에서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일단 탈당 권유 나오겠죠 조만간. 안 나간다면서요. 권유면 나가야 돼요. 아 그래요? 권유면 열흘 뒤에 자동 탈당이에요. 아, 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그게 뭔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할 수 있죠. 가처. 할 수 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되면은 다시 올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일단은 나가게 되죠. 아, 황야에. 그러면 저는- 장동혁 대표를 쫓아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짱 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도 박 실장님 말씀처럼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승자는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장동혁이 될 승자인가요? 수밖에 없어요. 예. 보수파 진영에서 예. 정치인으로서 커 나가는 그 씨앗 지금 막 싹을 트여가지고 줄기가 막 나오려고 이파리가 나오려고 하는 거 장동혁은 쭉쟁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봐봐요. 윤어게인이고 뭐 윤석열 편들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국민 전반적인 민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치인은 당연히 이거는 얼마 있다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봐요. 장동혁 장동혁. 대표가. 네. 예. 윤석열이 2월 초에 만약 사형이나 무기징역 나왔어. 예. 그럼 뭐라고 할 거냐고. 그때 그러면은 이제 막 윤석열하고 우리가 결별하고 중도로 가고 우리가 이제 보다 더 국민 속으로 가야 됩니다. 당원 속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겠냐고요. 만약 근데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장해찬이 가만히 있겠어요? 김민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고성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서정욱이 가만히 있겠어요? 와, 야 장동혁도 이제 배신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옹호하겠냐고. 그 책임당원들이나 그 지지자들은 그냥 야 윤어게인 윤석열 다른 얘기하는 사람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고 있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요. 예. 또 이제 윤석열 옹호한다. 그래도 민주당 나빠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는 출마자들이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외통수에 딱 걸렸어. 그래서 12월 3일 날 어느 정도 조금 중도 쪽으로 메시지를 정리했어야 돼. 근데 저렇게 질질 끄는 것은 진통제 맞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그건 장기적 관점에서. 근데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도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 보는데 없을 것 같아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벽에 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급한데. 자, 이야기 오래 했으니까 통일교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통일교 특검을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급물살이 있나 싶기도 한데 또 야당에서는 시간 끌기 용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는 이제 공동 압박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식 이상의 강경투쟁도 예고했는데 뭐 어떤 뭐예요? 보관이 있다고 단식. 보십니까? 모르겠는데. 단식 이상 강경투쟁이면 뭐지? 뭐 물도 안 먹나? 단식기 단식 그 이상? 정치권에서?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막 이렇게 상상들이 많이 되는데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거야. 또 어떤 상상을 하시는 거? 방송용 아니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들렸어요? 단어가 좀 들린 것 같아요. 들렸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네. 근데 압박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어쨌든 예. 민주당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라고 강하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통일교를 진짜 싫어한대. 경멸하는 수준으로. 오. 정말 싫어한대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뭐 고위 당정청회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세게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 그 속도가 정의래요. 통일교 특검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특검 추천 같은 경우는 별로 쟁점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냥 뭐 변호사협회나 뭐 예. 딴 데 외부 제3기관 그렇게 뭐 합의가 될 것 같고 수사 대상이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사 대상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송원석 의원이 오늘 아침인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학자 총재 만났어 안 만났어 그거 밝혀 안 그러면 조사해야 돼 이렇게 했잖아요. 예. 민주당이 그건 못 받을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좀 마지못해 좋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빼고 그렇게 다 합시다 라고 네. 하면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는 정황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수사 대상에 뭐 1항, 2항, 2, 3, 4 쭉 올라가잖아요. 특검법에 보면 네. 거기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음. 이미 정황이나 의혹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인들 광범위하게 한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예. 이 수사 무마 의혹 이 부분을 넣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그걸 넣으려고 할 것 같은데 넣겠지 그거야. 오늘 김영진 의원 아침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뭘 그런 거 넣냐 그냥 통일교로 깔끔하게 가자. 예.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공수처가 특검에 의해서 기소됐잖아요. 본인도 열받으니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예. 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강경하게 빨리 한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뭐 삭발하고 단식 딱 들어갔을 때 학계 바로 다음 날. 그래버리면 이게 또 애매해져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이미 입장 정한 것 같아요. 예, 예. 정했고 빨리 할 거다. 할 것 같아. 사실 민주당이 의석수면 그냥 갈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긴 그냥 갈 수 하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민주당에서 그냥 갖게 하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의석수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우리 아이가 막 엄마 나 이제 밥 안 먹을 거야 그랬더니 먹지 마. 그럼 그랬어 봐. 밥 안 먹는다 그러면은 알았어 용돈 줄게 맛있는 거 해줄게 딱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예. 먹지 마. 아.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국민의힘이 그럼 지금 좀 당황하고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 죄송합니다만 안 알아봤는데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걸 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고 있어요. 예.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해요. 민주당 나빠요. 이 프레임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덥석 받아버리니까 본인들이 좀 당황해하는 것 같고 민주당으로서도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이 특검 받고 제2차 뭐 내란 김건희 특검 종합특검 받고 그렇게 그냥 쓱 해가지고 넘어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분명히 전국 주도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 이걸 만들 수가 있다.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사람들 몇 명 다칠 수 있겠지만 뭐 친명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없으니 이거는 남는 장사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야. 사실은 근데 민주당도 리스크가 있어요. 예. 뭐 특검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분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죠. 음.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얘기가 됐잖아요. X가 묻은 개예요. 윤한홍 의원 표현에 따르면. 그래서 국민의힘은 토 나와도 별 상처가 없어요. 예. 이미 이 바닥까지 갔나요? 불렀죠 많이. 예, 예.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아닌 현재 스탠스인데 여기서 만약 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도 리스크는 있다고 봐요. 예, 예. 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2차 종합특검 얘기하는데 이 통일교 특검은 안 받고 그것만 간다. 이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요즘 제일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이 특정 좀 이상한 종교의 이 신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하면 정규유착이 지금 제일 위험한 때예요. 예. 네. 지금 뭐 이분들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가 특정 종교가 10만이다. 이 10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그런 걸 확실히 끊으려면 네. 자칫하면 나도 특검 받는구나. 이런 걸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리스크를 걸고 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받고 간다. 네, 리스크는 있죠 사실은. 예. 브루킨 특검도 사실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정교 유착을 끊으려면 확실하게 설령 뭐 대통령 측근이 연루됐다거나 설령 민주당 핵심이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잘못한 거 있으면 끊고 털고 가야 돼요. 그게 지금 민주당 정서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 통일교 해산이 진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해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다시 뭔가 만들 것 같아서 다시 만들면 돼요. 지금 그 상장사도 여러 개고 법 계열사인데 그러니까 세계 평화 가정연합인가요? 그렇게 그런 가정연합이 요새 많이 와요. 그럼 뭐 법인체가 딱 하나 있잖아요. 법인이 있는데 문체부에 등록된 법인인데 이거 해산하고 또 만들면 되죠 뭐. 그래서 대통령이 해산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바가 있어서. 근데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규가 아닌 것 같아. 2,000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네. 이거 해산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돈줄을 끊어버릴 것 같아요. 돈줄요? 네, 세무조사를 세게 할 것 같아. 쿠팡처럼. 아. 쿠팡을 어떻게 영업정지 시키겠어요. 예. 영업정지 수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통일교 쪽도 돈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고 한학자 총재를 더 그리고 실무자들도 뭐 여러 가지 기소나 뭐 그런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무의미하게 만들지. 과거에 뭐 종교단체가 해산된 게 딱 2번 사례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뭐 70년대, 그다음에 2000년 초인가요? 2000년 초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나가 이상한 거기는 말이 종교단체지 그냥 사기 행각을 벌였다. 어. 그래가지고 해산된 아주 조만한 종교들의 예. 단체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고 또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나중에 대부분에서 종교 해산이 안 됐어요. 아, 결과적으로 종교의 법적으로 자유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법조를 내면 그 종교 전체가 다 사실은 예. 폭력이나 공익을 해치거나 음. 완전히 그건 사실 말만 종교 사기꾼들이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통일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체를 그렇게 해서 해산시킬 수가 있겠느냐. 아.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기각될 가능성도 있죠. 소송 당연히 해산하면 통일교는 소송을 걸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죠.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해산 자체가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도 싹 다 수사 받아라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긴 네. 한데요. 그럼요. 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는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대한항공 160만 원 숙박권 논란과 관련된 지금 지적이 있었었는데요. 본인은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서 1일 30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숙박 비용은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된 논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처음은 또 아니어서 저게 왜 자꾸 나오겠어요? 저거 누구랑 주고받은 거예요? 김병기 의원하고 보좌진들 주고받은 거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거 공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보좌진이 공개했을 거 아니야. 나오는 것들이 다 그냥 그 당시에 작년 연말에 잘린 그 6명의 보좌진들이 저렇게 계속 김병기 원내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역시 사람 관리가 대단히 좀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입장문 내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막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뭘 얘기하라고 된 거 아니야? 부적절했다고 된 거 아니야? 어? 그 자꾸 뭘 물어봐 뭐 이렇게 막 이랬거든요. 근데 늦게나마 저렇게 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저게 이걸로 끝나겠느냐? 그러니까 저런 거 또 몇 건 나오면 어떡할 거냐? 보좌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 저도 보좌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당시 보좌진. 직접 받으셨어요? 네, 예. 있던 분들 연락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보좌진의 주장이죠. 일단 제가 검증을 못하고 예. 이제 논쟁이 붙는 측의 한 편이니까요. 음. 나온 다음에 뭐 쉽게 말해서 뒷담화했던 톡방을 김병기 대표가 보고 다 아웃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의원실에 가고 본인은 쿠팡에 갔는데 쿠팡에 갈 때도 뭐 김병기 의원실 저때 이분 주장에 따라 팔지 않았다. 팔지 않았고 그랬는데 다 얘기해서 그 잘리도록 하고 다른 의원실 간 분도 그렇겠다. 이게 갑질 아니고 뭐냐. 이게 일단 그 보좌관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해당 보좌관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역시 한 분이 같이 되게 열받아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런 게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러게요. 그리고 되게 열이 받았더라고요. 다 소송 건다. 그래서 쿠팡 그 박태준 대표 만난 것도 나 자르라고 만난 건데 그거 갑질이다라고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대응은 2박 로얄 스위트잖아요. 30만 원 중반은 아닐 것 같아요. 내 돈 줄게 사줘. 제가 사줘. 홈쇼핑 엊그제 가족들이랑 둘째 딸이 시험 봐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갔는데 홈쇼핑으로 싸게 알아본 35평짜리 콘도가 1박에 30만 원이 넘어요. 조식 없이 30만 원 넘고 근데 여기는 로얄 스위트잖아요. 예, 조식 포함. 로얄은 꿀 로얄 들어가면 꿀도 비싸요 일단. 이게 그렇게 싼 가격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일단은 언론에 따르면은 오늘 한겨레 보도에는 72만 5천 원이다. 그게 지금 홈페이지고 이게 이제 작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마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물론 대부분 할인권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DC가 받았을 수 있다. DC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정가에 사는 분들은 진짜 한가한 분들이고 대부분 이제
할인되는데 가는 것도 있죠. 아 다들 정가에 사나요? 아, 보통 그런 걸 호구라고 하긴 합니다만 아, 예. 저도 잘 잡혀서 네, 웃었습니다. 네, 저도 정가에는 절대 안 가요. 네, 그런데 그래도 저건 넘겠다. 왜냐면 2박이면 100만 원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들어가거든요. 여러 그래서 가지 일단 고려한, 100만 원을 낮추려고 예.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댓글창에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꽤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 보십니까?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시죠. 저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내대표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가 더 나오게 되면 아마 그것은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퇴하는 요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솔직히 원내대표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예산 끝나면은 솔직히 뭐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끝나면 그 해의 원내대표는 농사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만둬도 별 영향이 없을 텐데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겠죠. 지금 저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많은 대응이에요. 예. 구체적인 저 입장문 금액을, 자체도 구체적인 금액을 딱 써놓잖아요. 그럼 저기에 또 쟁점이 들어가요. 저게 딱 봐도 사실이냐 이제 아니냐. 언론이나 다 지금 아마 댓글 반응이 무조건 적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사에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나 거기 가고 싶다 해줘. 네네 로얄 제주도 스위트를 칼로텔의 로얄 스위트 조식 30만 원 중반에 조식 뷔페잖아요. 예 2인 포함. 2인권. 예. 예. 조식이 제가 가서 콘도에서 조식 있는 콘도 저기는 갔는데 호텔인데? 49,000원이더라고요. 49,000원. 1인에. 1인에. 오. 물론 저는 할인 쿠폰 해가지고 또 좀 먹었지만 먹을 것도 없더라고요 거기. 카로텔은 아니니까 또 모르죠. 저기는 좀 더 안 비쌀 수도 좋더라고요. 있고. 계란 후라이, 예. 계란을 소세지. 아니 오믈렛에 햄도 조금 들어가고 네. 제가 우리 딸에게 이제 야 네. 괜히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찬물하면 이렇게 했겠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렇게만 하겠어. 그렇지. 숙박 비용 반환도 저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 저거 갖고 또 논란되는 거예요. 네. 숙박 너 언제 반환했냐? 너 계좌 깔아. 뭐 숙박 돈으로 비용 줬냐? 반환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구체적인 게 들어가면은 뭐냐? 그걸로 쟁점이 된다. 딱 두 가지만 쓰는 게 맞는 것 그럼요. 같아. 네. 정치적인 대응도 이게 오랜 보좌진 경험으로 그럼요. 장성철 소장님이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 벌써부터- 이거 다 박 실장한테 배운 거예요. 기자였을 때 막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면 안 오. 된다고 막 내가 언제? 저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혼냈어요? 아니요. 당대표 보좌관할 때 와가지고 막 혼내고 그랬어요. 아니 그 뭔가 있어야 우리도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절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요. 네. 실수해라 그러고 네. 기사 씁니다. 우선은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라고? 돌아가요? 병풍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향 해주시면 피워야 돼? 그러면 뭐야? 돌아가라 병풍. 아니요 그냥 국장님과 함께 쭉 가면 안 돼요? CBS 돌아가야 돼요? 쭉 가셔서 다음 주에 CBS 나오시잖아요. 국장님과 다음 주에 함께 나오죠. 네. 병풍이 가능하신지 혹은 여기서 진행을 가능하신지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각각? 저는 우리 여기 고정 패널이셨던 김종배 의원님 빨리 저 건강 회복하시고 아유, 쾌차하셨으면 네네. 좋겠다. 네, 네. 한번 저 수술 끝나고 나면 박 실장님하고 같이 김은지 앵커님하고 같이 네. 병문안 한번 네. 좋아요. 갔으면 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하신다고 네. 어제 통화했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한 2주 정도? 뭐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아니 예, 본인 그 문제- 페북에 썼으니까. 예. 예. 너무 또 이번 기간을 길게 말하나 싶어가지고 예, 빨리 캐치하시길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 예, 음. 바라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방송을 많이 같이 했지만 전문가적인 것도 보이고 아, 객관적이시고 그러니까 좀 유머도 있으시고 예. 거기다 신념에 따라서 본인 얘기하고 예. 건강 조심하십시오 연말에. 예,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시상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이야기를 그때 시상식? 마무리로 한번 해보면 될 것 뭐 같아요. 욕 많이 먹은 사람 뭐 이런 거 주는 거야? 그런 상도 하나 할까요? 다욕상. 다욕상 제일 싫어요 하나 많이 받는 만들도록 사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KU와 함께 병문안 가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2월 23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엔 특별 방송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해시TV와 함께 정준희 교수 거의 없다 그리고 이봉우 활동가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